시작해봅시다. 오늘 734번 라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비전 3 라운드였는데 오늘 라운드는 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의 양이 그 2시간짜리 라운드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총 8개 태스크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했는데 저는 만족스럽게 풀지는 못했고 끝나고 다 풀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맨 앞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모든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봅시다. 이번 문제는 폴리카프와 동전인데 그 폴리카프가 N 버르스가 뭐야 어쨌거나 그 이게 어디 화폐 단위야? 그냥 안에 있는 그냥 화폐 단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N 달러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동전을 가지고 있대요. 1달러짜리랑 2달러짜리. 그래서 그 동전 두 개를 가능하면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똑같이 쓰고 싶대요. 그러니까 1달러 동전이랑 2달러 동전이랑 똑같이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달러짜리랑 2달러짜리를 지불하면서 그 개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1달러짜리 내는 거랑 2달러짜리 내는 거랑. 그때 1달러를 몇 개, 2달러를 몇 개 내야 하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A개, A개 뭐 이렇게 똑같이 내는 경우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3의 배수인 경우에 똑같이 낼 수 있어요. 1달러짜리랑 2달러짜리. 근데 이게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A랑 B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차이를 1만큼만 내서 이거를 낼 수 있으면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중엔 제일 좋은 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일단 가능한 만큼은 똑같이 내보고 그러면 3n 플러스 x인 거잖아요. 3n 플러스 x에서 3n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내보고 x가 1이 남냐 2가 남냐에 따라서 1이 남으면 이쪽을 하나 더 내고 2가 남으면 이쪽을 하나 더 내는 식으로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두 개가 정확히 1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이 들어온 경우에는 334, 333 이거는 1달러짜리를 더 낸 경우죠. 그리고 여기 32가 있는 경우에는 10, 11 이런 식으로 2달러짜리를 하나 더 낸 경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정확히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C1-C2의 절대값이 1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3n 꼴인 경우에만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나만 차이 나는 경우에는 3n 꼴이 아니면 이게 반드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해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렇게 출력하면 되고요. 이게 C1, C2가 아니니까 n이 굉장히 큰 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C1, C2를 다 계산해보는 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풀면 되고요. 이렇게 A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B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B번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거든요. B1이랑 B2가 일단 달라요. B1이랑 B2가 다른데 사실상 서로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묘하게도 B1을 풀기 전에 B2를 읽으라고 돼 있어가지고 전 B2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B2 설명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B2 세 번째 라인 설명이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셈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우린 B1부터 한번 볼게요. B1은 그 B2의 조금 심플리파이한 버전인데, 그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색칠을 하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어떤 문자열이 주어져요. KGAAA 이렇게. 그때 그 조건들이 모든 글자들은 적색이나 녹색으로 칠해져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그 같은 글자는 서로 다른 그 칠해져 있는 같은 글자들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A가 이미 빨간색으로 하나 칠해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칠한 A는 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적색으로 칠해진 것과 녹색으로 칠해진 거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3번 조건을 만족하는 안에서 그 색칠이 된 글자들이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일단 이 네 개의 조건이 조금 복잡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칠할지를 전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KGAA라는 문자열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알파벳은 총 26가지가 있잖아요. 그 A부터 G까지 총 2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몇 개씩 들어왔는지를 세요. 그러면 A는 3개가 들어왔고, G는 하나가 들어왔고, K는 하나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테이블을 통해서 그 몇 개를 어떤 색으로 칠할지를 전략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A는 세 개가 들어왔죠. 3개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2개까지는 칠할 수 있어요. 근데 3개째는 칠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그 적색이나 녹색으로만 칠할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걸 칠하게 되면 적색이나 녹색이 2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A가 3개니까 그 적색으로 하나, 녹색으로 하나, 이렇게 칠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세 번째 A는 쓸모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 K랑 G 같은 다른 글자들에 대해서인데요. K랑 G는 각각 이것들 안쪽에서 그 적색, 녹색 제한 같은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A가 아닌, 그러니까 A처럼 이미 못 칠하게 된 글자가 아닌 나머지 글자가 몇 개인지를 세고 총 2개니까 이 2개를 반반 나눠서 그 적색 하나, 녹색 하나 칠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총 그 4개. 그러니까 2페어 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2개 이상인 것들과 그 2개가 안 되는 것들로 나누어서 서로 그 개수를 세어서 그 더하는 식으로 개수를 세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게 이 B1 문제예요. 그래서 이 B1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 남은 글자 개수 세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2개 넘게 나온 건 그 더 이상 세지 않는 거, 이런 조건만 잘 체크를 하면은 이게 총 26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B2는 조금 더 복잡해요. B2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 경우에 대한 문제고, 그러니까 B1 같은 경우에는 A부터 G까지 26가지 글자만 들어왔잖아요. 근데 B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1부터 20만 사이에 정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정수를 가지고 아까랑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세 번째 줄이 정말 끔찍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은 고쳤나? 아니, 안 고쳤지. 이게 정말
읽어서 이해하기 정말 어렵게 적혀 있거든요. Let's calculate for each K colors of.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앞에 했었던 그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 색깔별로 칠해진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똑같은 소리인데 이거를 count가 아니라 calculate라는 동사를 쓰면서 이 문장의 독해를 굉장히 어렵게 적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세 번째 조건이 조금 읽기 까다로워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calculate이 아니라 count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동사를. 그러면 아까처럼 그 K개의 컬러가 있는데 그 K개의 컬러를 각각 똑같이 칠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최대한 많이 칠하고 싶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는 이번에는 좀 정수가 많죠. 그러니까 정수는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 테이블을 쭉 만들면 되던 문자열이랑 다르게 정수는 테이블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셋을 쓰면 좋고요. 셋이나 아니면 정렬을 하면 좋고요. 아니면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아까랑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이 세 가지면 그 세 개까지는 같은 색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죠. 네 개째는 칠하지 못해요. 그걸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따로 묶어뒀다 칠하면 되는데요. 근데 아까랑 좀 다른 점은 아까는 그냥 이거를 묶은 거를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묶은 것들이 서로 다르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서로 막 1, 2, 4, 6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1, 두 개를 같은 색에다 주면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좀 꼬여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가 조금 관건인데요.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칠했는지를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로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일단 아까랑 기본적으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일단 한 세트를 다 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세트를 이렇게 한 세트로 나눠서 칠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의 개수 이상인 경우죠. 하나의 원소의 출현 횟수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남는 것들을 칸에다가 집어넣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 여기서 추천하는 건 이걸 한번 쫙 정렬해 놓고 앞에서부터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5번 색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색, 2번 색, 3번 색, 1번 색, 2번 색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주면은 정렬을 해뒀기 때문에 같은 수가 같은 색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돌아서 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색인지로 정렬해 놓고 1, 2, 3, 1, 2, 3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컬러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력 조건에 따라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수가 되게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배열을 쫙 만들기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전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몇 번이 몇 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매핑을 한 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몇 번째 글자에 무슨 색이 들어왔는지로 한번 묶어서 그걸 다시 여기다가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매핑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걸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B2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B1보다 꽤나 복잡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문제 B였고요. 문제 C로 가볼게요. 문제 C는 interesting story. 이것도 약간 좀 읽기가 조금 심지어 전 이걸 대회 중에 안 건드렸어요. 이거 좀 까다롭네 하고 D 싹 풀고 E 풀고 있는데 E 풀다가 시간 끝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어떤
이야기 작가가 있는데 그 A, B, C, D 2만 가지고 글을 쓴대요. 근데 A, B, C, D 2만 가지고 글을 쓰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조건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려면 그 어떤 특정한 글자 하나가 다른 모든 글자를 합친 것보다 많이 나오면 재미있는 이야기래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A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A가 5번 나오고 나머지 다른 글자가 다 합쳐서 4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쪽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A, B, C, D, E로만 돼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대요. 그때 그 단어를 몇 개 사용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최대치인가?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0을 출력하라. 라는 걸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3D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A가 가장 많은 경우, B가 가장 많은 경우, C가 가장 많은 경우, D가 가장 많은 경우, E가 가장 많은 경우. 그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단어들을 그러니까 A, B, C, D 중 하나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단어들을 그 어떤 글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가 4개고 그리고 B가 하나면 이 단어의 수치는 그 A가 나머지보다 3개 더 많아지니까 플러스 3이에요. 이 단어는 마이너스 1이죠. 이 단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전부 이렇게 하나의 정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정수들을 정렬해서 이것 그 최대한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의 합이 양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제일 큰 것부터 쫙 넣어서 그 제일 큰 것부터 쫙 넣어서 그 양수인 동안 여기까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여기부터는 아니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고 왜냐면 여기까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부터는 아니다. 왜냐면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의 합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재미있는 이야기였는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 A, B, C, D, E 각각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저 수들을 얻고 그 수들을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죠. 여기까지가 C번이었고요. 다음 D번인데, D번 문제는 도미노 n 곱하기 m 셀이 있고 그 n 곱하기 m이 그 짝수라는 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짝수라는 건 n이나 m 중 하나 이상이 짝수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도미노를 여기다가 도미노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도미노라는 건 그 2칸 곱하기 한 칸짜리 블럭이죠. 이런. 그래서 이걸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로로 놓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빈틈없이 놓으려고 해요. 그때 이 칸들에다가 2분의 n개를 전부 넣을 수 있는가? 근데 그때 그 중에서 k개는 그 가로로 놓고 나머지는 세로로 놓고 싶대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게 이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그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가로나 세로를 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이런 그 4 곱하기 4짜리 이런 그 도미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전부 가로로 채울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전부 가로로 채울 수도 있죠. 아니면 전부 세로로 채우는 것도 가능해요. 짝수 곱하기 짝수라는 가정하에 이건 항상 가능하고, 일단 짝수 곱하기 짝수라는 가정하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는 뭐냐? 우린 여기서 또 이것들 중에 두 개만 눕혀가지고 그 모든 그 짝수계를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짝수계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짝수계라는 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불가능한 게 뭐냐? 어, 홀수계는 안 돼요. 왜냐면 말이죠. 홀수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로로 하나 놨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가로로 하나 놓고 나머지는 다 세로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놓으려고 해도 이렇게 이 가로를 점유하고 있는 타일이 하나 있으면 저거를 다 쓰고 남는 칸이 가로로 이렇게 한 칸이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짝수, 가로로 짝수인 이런 도미노 판에서 가로로 놓으려면 항상 짝수계를 가로로 놔야 되고, 세로로 놓으려면 세로로 놓으려고 해도 짝수계를 세로로 놔야 된다. 홀수계만 가로나 세로로 놓을 수가 없다. 왜냐면 그렇게 놓으면 남은 칸이 전부 세로로 아니면 전부 가로로 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세로로 놓으면 이렇게 이만큼이 짝수인 홀수인 부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홀수인 부분을 채우려면 이렇게 가로인 칸을 하나 이상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꾸려면 두 개씩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칸이 추가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칸이 추가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부분에는 다 가로로 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홀수가 되면 가로 한 칸씩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로로만 채우면 이렇게 한 칸이 남기 때문에 가로로 채우는 게 적어도 2분의 m 칸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한 칸이 추가된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로로만 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도 2분의 n 칸만큼 이렇게 세로로 놔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nmk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짝수 곱하기 짝수인 부분으로 나누고, 이 부분은 짝수 단위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홀수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가로로만 놔야 되는 경우, 이 부분은 세로로만 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B1 문제를 생각하면 NMK가 들어온 걸 봐서 K가 이 칸들 개수랑 맞아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서 홀짝이랑 그리고 서로 모자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만큼 가로로 놔주고 이만큼 세로로 놔줬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K가 모자라거나 너무 많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면 yes를 출력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D1은 그렇게 풀 수 있어요. D2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D2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려줘야 돼요. 이 그려주는 건 서로 인접한 블럭을 같은 글자로 놓고 그러니까 같은 블럭을 같은 글자로 놓고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블럭이 같은 글자이면 안 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그려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미노를 아까 했던 것처럼 도미노를 배치하고 그걸 출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린 아까 항상 두 개 단위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도미노 가로 세로를 바꾸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4 곱하기 4인 걸 이렇게 2 곱하기 2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한 칸으로 보고, 여기를 한 칸으로 보고, 여기를 한 칸으로 보고, 여기를 한 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한 칸 한 칸이 그, 가로 한 칸인지 세로 한 칸인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릴 때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릴 때는 여기 있는 칸들을 배치할 때는 쓰는 글자랑, 여기 있는 칸들을 배치할 때 쓰는 글자랑 달라야 되고, 그런 걸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쪽에 인덱스를 i라고 하고, 이쪽에 인덱스를 j라고 이쪽 이쪽을 i라고 하고, 이쪽을 j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i 플러스 j가 짝수면 a랑 b를 썼어요. 홀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면 c랑 d를 써요. 이런 식으로 다시 짝수, 그리고 여기는 c랑 d를 쓰죠. 여기가 c랑 d인 거랑 여기가 c랑 d인 거랑 문제 없어요. 왜냐면 서로 인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랑 b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블럭 채울 때는 y랑 g를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인접한 글자들이 같을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짠 코드가 어, 이 코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2 곱하기 2짜리를 하나씩 묶어서 넣어서, 그것들 중에 세로인 거랑 가로인 거를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두 배로 출력을 하는데, 세로인 경우랑 가로인 경우랑 어느 쪽이 A이고 어느 쪽이 B인지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 줄이 있는 경우랑 마지막 줄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그 부분을 따로 출력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일단 이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 해법이 존재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제 코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문제 풀다가 이거 어떻게 짜는지 잘 모르겠으면 참고 한번 해보실 만한 문제, 그런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구현 문제였어요. 거의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어려우면 삼성에서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 코드를 보는 방법은요. 저를 친구 추가하면은 스코어보드에 제가 떠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 2. 텍스트 포인트. 이 문제는 DP인데요. 이 문제는 어떤 시퀀스에서 중간에 있는 몇 개를 지운대요. 근데 몇 개를 지우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이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려요. 그런 식으로 임의로 몇 개를 지워서 i번째에 i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에 1, 두 번째에 2, 이런 식으로 i번째에 i가 들어가도록, 적어도 k개가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몇 개를 지워야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n이 2000이라는 건 n 제곱 정도 돌려도 시간 제한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단하지는 않은 DP인데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를 이어서 K개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을 수 있는 수랑 이을 수 없는 수를
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51323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줘 봅시다. 51323 이렇게 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1이랑 2를 이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지우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이랑 2를 이으려면 그 5랑 그러니까 이거를 K번째에 놓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I번째에 놓으려면 5를 밀고 3을 밀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1이랑 2는 이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을 수 없는 관계는 여기 1이고 이게 3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를 넣지 않으면 그 1도 K기에 들어가고 3도 K기에 들어가게 못 만들죠. 그러니까 5를 지우면 이게 한 칸 왼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 1, 3, 뭐뭐뭐가 되는데 3은 죽었다 깨어나도 I번째에 넣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수들은 서로 이을 수 있고 어떤 수들은 서로 이을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알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배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I번째랑 J번째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우리는 그 어, A, I가 A, J보다 커야 되고요. 아니, I를 뒤쪽에 놓읍시다. 왜냐면 그 더 큰 수여야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A, I 마이너스 A, J가 이게 뭐냐면 그 두 수의 차이죠. 그 두 수의 차이보다 그 I 마이너스 J. 그러니까 그 두 수의 차이보다 이 두 수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수의 차이 이상으로 그 두 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두 수를 이어 붙일 수 있다, 이어 붙일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 붙였을 때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를 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은 우린 여기서 처음에 0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0에다 이어 붙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수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에 만약에 3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3은 그 맨 앞에 있는 3은 그냥 못 쓰는 수예요. 왜냐면 이 3은 그 앞에 지운다고 I번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맨 앞에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어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어떤 테이블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여기까지 최대 몇 개나 이어 붙였느냐라는 게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테이블에 1에는 한 개 이어 붙였다. 2에는 그 1에서 이어 붙일 수 있으니까 2개 이어 붙였다. 3에는 2에서 이어 붙일 수 있으니까 3개. 이거는 여기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3개. 그리고 2는 여기 이쪽 1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2개. 똑같이 2개. 5는 여기 이쪽 3에서 이어 붙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2칸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 4개를 이어 붙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뭐냐? K개를 이어 붙여야 돼요. K개를 이어 붙인 상태에서 가능하면 적게 지우고 싶다 그랬죠. 지워야 되는 개수가 뭐냐? K개째 이어 붙인 시점에서 그 AI가 그 맨 마지막 수죠. AI에서 K개를 빼면 이어 붙여야 하는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AI-K의 최소값을 찾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말이죠. 이 테이블 기준으로 이 테이블이 4 이상이면서 이 값이 제일 작은 거를 찾으면 돼요. Hi, welcome, welcome. 그래서 마지막 문제로 가봅시다, 우리. 마지막 문제는 고함론 그래프 트리인데요.
일단 트리에 대한 문제고, 그 어떤 트리가 주어져요. 그 트리 위에서 그 점을 K개를 잡았을 때, 그 K개의 점을 잡았을 때, 그 K개의 점들이 서로 똑같은 간격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 서로 거리가 똑같대요. 그렇게 K개를 몇 가지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리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K개를 어떻게 잡느냐. 일단 K가 두 개, K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K는 2인 경우에는 답은 항상 n-1 나누기 2예요. 왜냐면 그 어떤 그 거리가 같은 두 개의 점을 잡는 방법은 항상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를 잡아도 그 모든 쌍들 사이의 거리가 같게 되죠.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두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K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K가 2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K는 2인 경우를 일단 빼놓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점 P1이 있어요. 그래서 P1이랑 그 몇 칸 떨어져 있는 어떤 P2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P1이랑 P2까지의 거리랑 서로 같은 어떤 다른 P3를 잡으려 그래요. 그럼 P3는 이 P1이랑 P2의 경로에 있는 뭔가에서 파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P3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거랑 이거랑 이게 같아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 중에 하나만 달라도 그 P1, P2, P3 사이의 그 거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어, 이런 중간점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어, 네, 하나만 존재해요. 왜냐면 어디로 가는 경로도 하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음, 네, 항상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런 중간점이 딱 하나만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거리가 같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그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 하나를 루트로 보고 이 루트에서 거리가 1인 것들, 2인 것들, 3인 것들 이런 식으로 그 몇 개를 잡아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루트를 기준으로 트리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가 있고 이 루트에서 그 뻗어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트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그 거리가 3인 점들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거리가 3 말고 거리가 2인 점을 잡아봅시다. 거리가 2인 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같은 가지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점은 이렇게 가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가는 거리가 그 다른 데로 가는 이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곳에서 두 개의 점을 잡아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 거리가 2인 그 쌍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건 여기서부터 거리가 2, 여기서부터 거리가 2. 그래서 이런 것들끼리 거리가 4인 쌍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골라버리면 이렇게 이것들 사이 2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가지에서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가지별로 루트에서 그 나오는 각 가지별로 트리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리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이 가지들이죠. 그리고 2인 경우, 여기서 나온 가지들이 거리가 2인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여기서 나온 가지들이 거리가 3인 경우들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가지별로 이렇게 따로 개수를 그 각 층별로 그 노드의 개수를 구해요. 그리고 이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거리가 1인 것들, 거리가 1인 것들은 5개인데 1이다. 그리고 거리가 2인 것들은 3, 0, 2, 4,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거리가 1인 것들, 거리가 2인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노드의 개수들을 세어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느냐?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것들 중에 K개를 골라서 어, 그 K개를 골랐을 때 그 가지들을 고르는 개수가 총 몇 가지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고르면 이거 3 곱하기 2 곱하기 4개고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세느냐? 이걸 어떻게 세냐면요. 저는 이거를 그 이항 정리를 통해서 그, 그 있잖아요. 그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런 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0개 고른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0개 고른 경우 그 상태에서 여기서 파생돼서 3인 게 있을 때 1개 고른 거랑 0개 고른 경우 0개 고른 경우 하나고 3개 고른 세 가지니까 1개 고른 경우는 세 가지죠. 이런 식으로 0인 게 있으면 또 그대로 1, 3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2면 여기서 뭐 1, 뭐 5, 그리고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쭉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조금 이 부분 약간 그 그래프를 평소에 많이 다루지 않았다면 조금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좋은 그 그래프 그러니까 트리를 다루는 좋은 연습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좀 풀기는 싫은 문제죠. 왜냐면 또 조합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쓴 코드는 글쎄요, 이게 솔직하게 이게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이 코드 이거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 깔끔하게 내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합을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각각의 가지 세트로부터 다음 가지 세트를 만드는 부분이죠, 이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일단 모든 루트에 대해서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가 n개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그 거리에 대해서 따져야 되니까 그게 또 n개야. 그리고 탐색은 총 n개야. 어, n 제곱밖에 안 되네? n 제곱밖에 안 되나? 저 따질 때 조합 따질 때 하나하나당 n 제곱이야. 그러면 n 세제곱이네요. n 세제곱인 것 같네요. 조합 따지는 부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F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저는 좀 놀다가 바로 가야겠네요. 히오스를 해야겠어요, 저. 최근에 새로 나온 히오스를 합시다. 그 있잖아요, 그 포켓몬 유나이트라고 포켓몬 히오스가 나왔는데 그거나 합시다. 네, 저 이런 게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냥 포켓몬이니까 그리고 캐주얼하게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